가보자. 열심히 풀었네, 그래도. 사각형의 세변 길이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삼각형의 네 각 중 가장 큰 각이 120도인, 오케이. 가장 긴 변의 길이가 14이다. 이 삼각형의 세변 길이 합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렇게 생각할 거야. 몰라.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가장 큰 각은 120도가 맞대. 여기. 그리고 가장 긴 변의 길이가 14예요. 얘가 14지. 이렇게 생겼다. 그럼 나머지 있는 모든 변의 길이 다 구해볼까? 이 정보가 끝이고 주어진 게 없습니다. 맞지? 얘가 등차수열 이룰 거야 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14-t라고 나. 이렇게. 그럼 얘는 얼마라고 나? 14-2d라고 나. 그렇지? 그럼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D값만 구하면 되잖아? 그럼 D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다? J 코사인 법칙밖에 없습니다. J 코사인 법칙을 쓰잖아? 그럼 D값이 얼마야?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나온다. 14의 제곱은 이거 풀면은 저 D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터무니없는 값이고 하나는 명확하게 얼마야? 이렇게 나올 거야. 오케이? 얘는 14-D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4-D의 2D의 제곱이지. 2D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14-D 곱하기 14-2D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120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라고 세우면은 D값이 얼마라고 나올 거고 세변 길이가 다 표현이 됩니다. D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4가 나온다. 4가. 오케이? 또 다음 거 35번 갑니다. (35번) 1과 11 사이에 2n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등차 수열이 있다. 요 수의 합이 요거일 때 요거에 대한 값을 구해보세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식이 들어올 수는 있어. 식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 일단 표현해보면은 여기 1이라는 숫자가 있고 다시 첫 번째 항 A1, A2가 있어요. 쭉 가서 문제에서는 2n개의 수를 끼워 넣었어. A2n이야. 그렇지. 요거에다가 그 다음에 11이에요.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얘의 합이 얼마야? 276이니까 짝수항의 합을 구해보세요. 라고 돼 있지. 요거의 총합이 276이에요. 이렇게 생겼다. 그렇지. 그리고 문제에서 요거 총합 알려줬으니까 요거 구해봐. 이거야. 두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 더하기 쭉 가서 2n번째 항까지 총합이 뭐게?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치?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위에 있는 수열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등차 수열 이런 거 맞잖아, 그치? AN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합을 구할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지? 그럼 위에서 한번 구해볼까? 얘는 일단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이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야 라는 걸 이용해서 표현해보면 일단 재구성 얘를 첫째 항이야 라고 B1이라고 둡시다. 그럼 여긴 얘는 B2, 여긴 얘는 B3, 여긴 얘는 B2n 플러스 1, 여긴 얘는 누구냐면은 B2n 플러스 2예요. 한마디로 항이 총 2n 플러스 2개 나열되어 있는 거 맞지, 그지? 맞지? 문제를 잘 봐야 되는 게, 일단 요거 말고 조건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오케이? 계속 고. 그 n값을 먼저 구하자. n값 구합시다. 얘는 2n 플러스 2개의 항이 있는데, 두 개씩 쌍을 이룰 거고요. 그거에 대한 합은 1 더하기 11과 같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276이 되도록 결정할 거야.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소거 얼마? 12 곱하기 n 플러스 1이 얼마? 276이 되도록 n 값을 결정할 거야. 그 n 플러스 1이 얼마가 되면 되냐면은 23이 되면 된다. 23. 그만 만족한 n 값은 얼마구나? 20이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을까요? 그치? 여전히 bn에서 해석을 하는 거고요. n이 22니까 여기 있는 항은 실제로 이제 몇 번째 항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24번째 항, 아니 6번째 항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되는 거 아닐까? 44? 46 맞지? 그럼 이제 나는 AN에 대한 정보를 찾고 싶어요. 그래서 AN에 대한 정보를 찾는 방법은 공차 전체적으로 봐도 AN의 공차랑 똑같을 거고 AN만 뽑아봐도 AN의 공차가 동일할 거니까
여기 있는 전체적인 수열에서 공차를 먼저 구할 거다. 기울기라고 했었지, 그치? 어떻게 표현한다고? 46-1분의 B46-B1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요 수열에 대한 공차가 나옵니다. 맞지? 분모값은 얼마가 되는 게 맞아요? 45가 되는 게 맞고요. 분자는 얼마야? 10이다. 뭐 나름 약분에 정리해봤더니 얼마가 나오는데 9분의 2가 나오는데 얘가 뭐냐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AN에 대한 공차야. 이렇게 되고 있지?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 잘 이해해 보십시오.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갑시다. 아,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n값이 아까 전에 20이라고 했으니까 문제가 실제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두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 더하기 쭉쭉쭉 가서 얘는 44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건데 어쨌든 짝수항만 구하는 게 맞지, 그치?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합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 방법을 어떻게 취하든 상관이 없어요. AN을 구하고 AEN을 표현해서 가서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두 번째 항하고 44번째 항을 직접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방법 다 설명해줄게, 천천히. 첫 번째. 야, 이거 귀찮다. AN 구하고 AEN 구하고 귀찮다. 그래서 그냥 두 번째 항 표현할 거예요, 두 번째 항. 요거는, 여기 있는 1에다가 9분의 2만큼 두 번 더하면 두 번째 항이지, 그지?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9분의 4예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9분의 13이다. 이 정도. 다시, A44라고 하는 거는 1에서 그치? 1에서 뭐 더했어? 요것도 물론 너무 좋지, 그지? 물론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 있는 11에서 어떻게 9분의 2만큼 뺀 것도 AEN 44번째 항이겠지, 그지? 그래서 표현은 이렇게 할 거야. 11에서 9분의 2만큼 뺀 거야. 그럼 9분의 99에서 9분의 2만큼 뺀 거니까 얘는 9분의 97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 귀찮다 이거야, AN 구하기가. 그래서 요거에 대한 총합은 몇 개의 항이 있냐면은 1부터 44까지 44개 중에 짝수항만 표현한 거니까 절반만큼 있고 두 개씩 싹을 이루고 그거에 대한 합은 9분의 13 더하기 9분의 얼마? 97이랑 같습니다. 이렇게 연산해도 답이 나온다. 1번. 2번. 근데 요거 아니야. 요거 말고 나는 AN 한번 구해볼 거야 라고 하면은 저기 있는 A1 구해야지, 그치? 두 번째 풀이 방법이라고 하고 이야기해 줄게요. 고루고루 다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A1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냐면, 여기 있는 1에다가 9분의 2만큼 더한 거니까 9분의 11이야. 그리고 공차는 얼마냐면은 9분의 2예요, 이렇게. 맞지? 가만, 오케이, 좋아. 얘 첫째 항하고 공차 있으니까, 요걸 통해서 AN이라는 걸 먼저 구해볼까? 얘는 초항 플러스 9분의 11 플러스 n-1 곱하기 d야라고 해서 9분의 2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치? 근데 문제에서는 AN 구하는 게 아니잖아. 여기 있는 요 수열은 짝수항만 표현되어 있는 요 항의 일반항은 AEK라는 요 수열이에요. AEK. 맞지? AEK라는 수열을 초항부터 22번째 항까지 더해봐 라고 하는 거니까 AN 필요 없고 AEK 만드는 건데 얘는 함수지. 그냥 n 대신에 EK 집어넣어도 됩니다. 에다가 플러스 EK-1 곱하기 9분의 2야 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 일반항 구했어. 이 일반항에 대해서 초항부터 22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도 되고 솔직히 얘기하면은 야 이걸 언제 이렇게 구하고 언제 이렇게 하고 있냐 이게 훨씬 편합니다. 이거.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등차수열의 합에서는 원리가 제일 중요해요. 끝에 있는 거 이렇게 더해가면 다 똑같으니까 처음 발생하는 값하고 맨 나중에 발생하는 값만 알고 있으면 된다. 오케이? 이거 다들 졸려 죽겠어. 졸려 64번 순서대로 갑니다. 등차 64번 갑니다. 64번 가자. 출발. 자연수 전체 집합 n과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오케이. A합 집합 B의 원소를 작은 것부터 나열했을 때 나열한 수 AN이라고 하자. 100보다 커진 항은 몇 번째 항이게? 라고 했는데 일단 문제 64번. 이거 이거 원리를 막 이용해가면서 그런 거 귀찮아서 안 하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있는 A 집합에는 어떤 값들로 표현되어 있냐면은 3n-2라는 꼴만 갖고 있는 거야. 맞지? 꼴만. 다시 B 집합에는 5n 플러스 B 집합에는
5n 플러스 1 꼴만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얘 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여기다가 n에다가 뭐 자연수를 집어넣어도 되고 정수를 집어넣어도 되고 결과가 자연수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1 넣었다. 그럼 누구부터야? 1부터지. 그 다음은 4가 있어요. 그 다음은 7이 있고, 선생님 조금만 써볼게요. 그 다음은 10이 있고, 13이 있고, 16이 있고, 등등등등등 이렇게 있다면 해볼까요? 그럼 다시 여기 비집합에 있는 원소로 얘는 자연수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야. 문제에서 맞네, 자연수만 들어가야 되네. 자연수만 넣어서 표현해야 되니까 누가 있을 거냐면 원래 1이 있으면 너무 베스트인데 필요 없습니다. 1은 못 들어가. 여기 문제에서 비집합에 들어가는 원소는 뭐여야 된대? 여기 있는 n의 원소여야 돼. 한마디로 스몰 n에는 자연수만 낼 수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1부터 넣기 시작해서 최초로는 6이 있어요. 그 다음 얼마 있냐면 11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16이 있어. 이렇게 돼 있다. 맞지? 근데 문제에서 A 합집합 B의 원소를 작은 것부터 알렸다. 맞지? 그때 그 수열을 AN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1 들어가겠지, 그치? 이렇게 단락을 끊어서 이야기해 보면은 A 집합에는 누가 있냐면 1이 있어요. 다시 B 집합에는 A 집합에는 4가 있고 7이 있고 13이 있고 16이 있어.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얘기해 볼까? B 집합에 누가 있냐면 1이 똑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잖아. 근데 얘는 만약에 들어간다 하면 1이 공통이고, 그치, 공통. 그 다음에 6이 있어요. 이 사이 끼어 있겠네. 그 다음에 11이 있습니다. 이 사이 끼어 있겠네. 그리고 그 다음에 16이 공통 다시 있어요. 이거다. 그치? 그럼 그 다음으로 또 공통으로 A 교집합 B에 나타나는 숫자는 누구냐면은 쫙 가서 31이라는 숫자가 또 공통 나타나요. 얘는 3씩 커질 거고 얘는 5씩 커질 거니까 15의 배수만큼 더했을 때 다시 공통적인 값이 나온다 이거지, 그치? 그럼 오케이, 구성을 한번 봐볼까? 여기 처음에 1이 있었고 그 다음에 16이 있었는데 요 사이에 들어가는 원소가 몇 개가 있냐면 5개가 있어요. 5개. 여기 16이 있고 31이 있는데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원소가 몇 개가 있을 거냐면 같은 규칙으로 전개가 될 거니까 역시 5개가 있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거다. A의 10은 응? A에 7, 다음 15. 야 10이 어디 갔냐? 6개가 있습니다. 그치? 6개 고맙다. 큰일 날 뻔했네. 6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다. 그치? 근데 문제에서 100보다 처음으로 커진 항은 몇 번째 항이야? 라고 했으니까 단락을 끊어서 표현하면 좀 쉽게 갈 수 있어. 졸리면 안 돼요! 안 돼! 1. 얘 처음 기준이지, 그치? 뭐 중간에 6개 있을 텐데 관심 없고, 그 다음에 16. 이렇게 갈겠지, 그치? 100보다 작은, 그치? 공통적인 수로 나타나는 수가 누가 있냐면 마지막에 90일이 있어요. 90일. 이렇게. 맞지? 90일이 있습니다. 그 100이라는 거는 도대체 언제 나타날까라고 표현해 보면 여기 있는 단락 이게 뭐 덩어리 다 빼고 일단 요거만 표현해 보면은 90일 다음에 나타내는 게 30 커지는 거잖아, 그치? 얼마? 공통적인 수예요. 94가 있어요. 그리고 97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00도 있어요. 맞지? 그리고 이제 103 이렇게 가겠지? 103 이렇게 갈 텐데 일단 보류. 여기 있는 5만큼 더해져서 표현되는 거는 96이 있어요. 그 다음에 100일이 있는데 얘도 보류. 그럼 100이라는 요 숫자가 몇 번째일까요? 또는 100보다 커지는 항을 몇 번째 항이에요? 라고 했으니까 얘가 나타내는 항이 몇 번째 항일까? 이렇게 표현한 거다. 됐어요?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 결과적으로 여기 1이라는 숫자가 있고 16이 있고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사이에 몇 개가 들어간다고? 6개의 수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끊어 표현합시다. 끊어서. 공통적인 16이라는 숫자가 나오기 이전까지 몇 개의 항이 있냐면 7개의 항이 있어요. 7개의 항이. 공통적인 거 1, 그리고 6개. 그리고 또 하나, 또 6개 있겠지. 이렇게. 그치? 그럼 그 다음에는 공통적인 수 얼마? 30일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또 몇 개가 있어요. 7개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0일이 나오기 이전까지 몇 개 항이 있는지 찾아요. 됐나?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열심히 세는 거야. 하나, 둘, 자. 오케이. 몇 번째야?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38번은 공차가 자연수예요 라고 돼 있다. 38번.
공차가 있는데 이 공차는 뭐냐면 자연수야. 이렇게 돼 있다. 맞지? 그러니까 출발. 없어. 나머지 하나도 없어. 등차 수열이야. 문제에서 초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쭉 가요. 몇 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 쭉 더했더니 이게 얼마냐면 40입니다. 40. 이렇게 다시 n 플러스 1번째 항부터 2n번째 항까지 a n 플러스 1번째 항부터 쭉 가서 a 2n번째 항까지 쫙 더했더니 이거 얼마야? 115예요. 이렇게? 아, 오케이. 소리야? 오케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여기 있는 얘에다가 md만큼 더하면 얘가 될 거 아니야. 맞지? 여기 있는 얘에다가 md만큼 더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각각의 항에다가 다 md 더했더니 여기 있는 이 결과가 얘로 바뀐다. 그치? 항의 수가 m개 나열되어 있으니까 md를 m번 더하면 밑에 있는 결과 나올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맞지? 그치?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 항 더하기 쭉 가서 n번째 항까지 합에다가 md를 각각 하나씩 다 더해. 그치? 몇 개 더해? m개 더해요. m개. 요래 더하면은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누구예요? am 플러스 1 더하기 쭉 가서 a2n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다. 이거지. 포인트가 뭐라고 했냐면 자연수야, 자연수. 그래서 가자, 출발. 여긴 얘가 얼마야? 40이야. 그래서 얘는 40 더하기 m제곱 d가 뭐랑 같대? 115랑 같다. 40 넘어갔다. 그럼 m제곱 d가 뭐랑 같냐면은 얼마냐? 75? 75랑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된 거다. 근데 이제 너무 편하다. m이라는 거는 몇 번째 항을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 있는 공차가 자연수, d가 자연수라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m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수가 되는 거야, 자연수. 그럼 자연수를 제곱하고 또 다른 자연수를 곱했더니 75가 나오는데. 그치? 여기는 75라는 거는 15 곱하기 3이지? 아니네? 5네. 맞지? 다시 얘기해서 얘는 5의 제곱 곱하기 3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m제곱 d가 5의 제곱 곱하기 3과 대응되기 위해서는, 자연수에 대응되기 위해서는 m 값은 얼마여야 돼요? 5여야 된다. d 값은 얼마여야 돼? 3이어야 돼. 이게 자연수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지? 나머지 어렵지 않으니까 잘 정리해 보십시오. 네, 47번 내가 졸려. 다들 졸려. 졸려 안 돼.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 47번. 선생님도 졸리다. 선생님도. 47번 갑시다. 공차가 2인 등차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절대값 S21은 S28이랑 똑같다. SN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표현했네, 그지? 오. 이거는 나 아무 생각 없이 할 거야. 그런 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선생님이 기본적인 생각. 그리고, 이거 저거 하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AN이 있어요. AN이 등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에요. 참고하라고 그냥 얘기해 주는 거고, 아는 거네? 그러면은 그냥 아는 거 그대로 사용해서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지? 참고. 등차 수열 AN에 의해서 SN을 만들어 볼 거야, SN. 이렇게? 들어오십시오. SN을 만들었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잖아. 2분의, n에다가 2a 플러스 n-1d예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맞지? 그리고 우리가 아는 식으로 표현해보면은, 요 SN이라는 건 요거야. 2분의 dn 제곱에다가 플러스 2분의 2a-dn이에요. 한마디로, 완벽한 등차 수열에서 만든 SN은 0,0을 지나는 이참수다. 그리고 여기 있는 공차가 만약에 양수잖아? 그치? 공차가 양수잖아.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양수잖아? 얘는 아래로 불러오는 이차함수가 형성이 될 거고, 공차가 음수잖아? 그럼 위로 불러오는 이차함수가 형성이 될 거야. 이 정도는 잘 알고 있으면 좋겠지? 한번 봐봅시다. 그럼 만약에 공차가 0보다 큰 양수였어. 이렇게. 그리고 초항이 A1이 0보다 큰 양수였어. 이렇게 돼 있다. 그럼 S1이 양수고 공차가 양수인 2차 함수 어떻게 생겼냐면은 간단하게 한번 표현할게요.
뭐 되게 막 중요하고 이런 건 아닌데 알고 있으면 다음에 참고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0,0을 지날 거고 아래로 볼록 2차 함수인데 여기 있는 양수, 양수를 지날 거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긴 요 함수가 SN이야. 공차가 양수고 초항이 양수인 SN이다. 효리야. 다시 공차가 0보다 작은 음수고 초항이 0보다 작으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먹을 거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다시 얘기해서 니네가 SN을 해석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생겨먹은 모양을 볼 수도 없고 보지도 않을 거야. 한마디로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 SN을 해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지, 그치? 근데 이게 아니야. D값이 0보다 커요. 근데 A1이 0보다 작은 음수야 라고 하면 SN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 거냐? 무조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생겨요. 또 동일하게 D값이 0보다 작고요. A1이 0보다 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깁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다음에 나오면은 이렇게 접근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됐죠?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이렇게 보면 될 거고. 다시 47번으로 가서 이야기 다시 해볼까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N의 초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 공차가 양수야. 그치? 근데 SN이라는 그래프에다가 절대값 씌워서 S21과 28을 비교했더니 값이 똑같다. 그치? 그럼 요거는 뭐 그래프적 해석 물론 너무 좋아. 근데 요거는 절대 될 수가 없고 요 그래프가 될 거고. 맞지? 근데 요 그래프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니네가 눈으로 보면 알겠지만 요거는 21을 절대값을 씌운 거랑 28이 똑같아. 그럼 어떤 대소관계, 어떤 대응관계를 갖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프로. 혹시 생각나서 얘기를 한 거고. 문제에서 절대값 S21과 S28이 같도록 선정해봐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분리해서 한다, 분리해서. 1번. S21이 0보다 컸다면 요거예요. 절대값 나오면 우리가 하는 게 이거잖아. 양수야? 음수야? 이거지? 얘라면 뭐야? S21하고 S28이 같아요. 요거 갖다 지고 볶고 할 얘기는 너무 많습니다. 일단 보류. 다시 두 번째. S21이 뭐였다면 0보다 작다면 그럼 마이너스 S21이 뭐랑 같으는데 S28이랑 같으면 돼. 요거 갖다가 지고 볶고 얘기할 거는 없습니다. 위에 게 맞으면 너무 베스트인 거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럼 가볼까? 위에 걸로. S21이 0보다 커요. 그치? 0보다 커요. 라고 하면 S20이라고 S28이 같을 수 있을까? 절대로 주어도 없어. 이거는 그래프적 해석이 가능할 거고 아마 선생님이 그래프가 무조건 뭐가 될 거야 라고 했었냐면 얘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S20, 저 SN 그래프예요. SN 그래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21을 대입했더니 양수가 나온대. 여기 있네, 여기. 21. 그래서 양수야. 근데 28을 대입했는데 그 28이 21이랑 Y값이 똑같다 이거예요. 28은 이쪽에 있을 텐데 뭘 대입하더라도 얘랑 똑같은 Y값은 나오지 않아요. 그치? 그냥 잘못해서 버려. 끝났어요. 맞지? 됐어요? 됐어요. 다시, 그 다음 또 갑니다. 두 번째, 여기 있는 얘에 나오는 지금 SL을 표현해 보면은, 요거는 어떻게 출발해 볼까요? 문제에서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야 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그냥 고지고대로 다 해석을 합니다. 그치? S21이 0보다 작아요. 그래프적 해석 안 할 거고, 그냥 고지고대로 다 표현할 거다. 초항부터 어디까지 쭉 가서 A 21번째 항까지 합이 0보다 작아 면은 요거에 대한 결과가 똑같으면 되는데 그냥 다 풀어요. 마이너스 얘는 A1부터 몇 번째 항까지 A 21까지 얘가 그치? 얘는 뭐예요? 첫 번째 항부터 쭉 가서 28번째 항까지 합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공차가 얼마예요? 공차가 2입니다. 맞지? 위에 거는 불가하다라고 봤잖아? 그 밑에 거에서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요? 등호관계가 있으니까 얘를 통해서 뭘 구할 수 있을 거냐면 A1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리고
요 조건을 만족하도록 값을 선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가봅시다. 마이너스 1 곱하기 얘는 첫 번째 항부터 21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그치? 그래서 21개 항이 있는데 두 개씩 쌍을 이룰 거고 얘 더하기 얘랑 똑같아서 이 A에다가 플러스 얼마냐? 40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가 여기까지 총합을 구해봤더니 28개 항이 있는데 얘 더하기 얘랑 똑같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 A에다가 A 몰라요. 이 A에다가 얘는 27, 54입니다. 그럼 얘가 성립하게 하는 무슨 값을 A 값을 구해서 SN의 최소값을 표현하면 정답입니다 라고 되는 거다. 그러니까 봐봐.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 걸러냈잖아. 그럼 요거를 그냥 식적으로 봤을 때도 해석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면은 요것도 표현해 보면은 돼요. 표현 그냥 요거 그래프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면 그냥 표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표현하는 방법은 요거예요. S21이 0보다 커. 한마디로 초항부터 쭉 가갖고 몇 번째 항까지 21번째 항까지 합은 0보다 커요. 그리고 S21이 S28이랑 똑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항부터 21번째 항까지 합을 우변으로 이항하잖아? 그럼 0은 어떻게 된다고? A 22번째 항부터 28번째 항까지 합이 0이야. 이렇게 된 거다. 공차가 분명히 양수라 표현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요 항의 값이 양수란 전제 하에는 그 이후 항들은 다 양수로 표현될 거고 양수항들 더하면 0이 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요. 라고 해석해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야. 귀찮아. 그래프로 보면 너무 쉬워. 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 같으면 선생님 같으면 그래프로 보고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알겠지? 80번. 선생님이 아까 했던 거를 다시 똑같이 얘기할 건데 초항이 29입니다. 29. 그치. 예원아, 그치? 큐리야, 예원아. 봐봐. 0,0, SN을 구해보면은 0,0을 지나요. 그치? 그리고 S1은 29야. 이렇게 있다. 맞지? 1,29를 지난다. SN에 대한 함수를 그려보면은,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이거는 뭐인 거야? 공차 D가 0보다 큰 경우는 SN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끝이에요. 이렇게. 그치?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최고차의 개수, 2차 SN의 최고차의 개수를 결정하는 거지. 두 번째, 아니야. 그치? 아니야. 어떻게 했냐면은, SN은 0,0을 지나고 1,29를 지나겠지만, 공차가 0보다 작은 음수여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얘는 공차가 0보다 작은 경우야. 이렇게 된 거다. 둘 중에 하나겠지.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문제에서 공차 정수라고 했으니까 양수 아니면 음수겠지 뭐. 0일 수도 있고. SN이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SN. SN이라는 거는 각각 모든 항의 절대값을 씌워서 하는 거야. 플러스 절대값 A2 플러스 쭉 가서 절대값 AN까지 합을 SN이라고 했고요. TN이라고 하기 전에 내 맘이고 알파N이라고 선생님 설정 한번 해볼게요. 알파N은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알파N이라고 하면 좌변에 이쪽에 그려진 요 함수들이 알파N을 얘기하겠지. 그럼 다시 TN이라고 가볼까 이제 TN은 절대값 알파N이에요. 이렇게. 그렇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해서 절대값을 씌운 게 TN이야. 그러면은 얘를 이용해서 TN을 그려보잖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꼭 니네가 무조건 선생님 푸는 것처럼 풀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해를 조금 돕고자 얘기하는 거고, 요 그래프라고 한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TN이야. 이렇게? 그럼 볼까? 문제에서 TN이 TN 플러스 1보다 좀 조건을 얘기하는 거야. TK 플러스 1보다 요걸 만족하는 K의 최소값은 5다. 근데 여기 있는 요 그래프라고 치면 그치? 계속 증가하잖아. 요거 만족해? 안 만족해. 그래서 여긴 얘는 아예 배제예요. 오케이. 그럼 공차가 0보다 작은 음수구나 까지만 밝혀놓은 거다. 함수식에서 함수 그래프 개형에서는
수치까지 명확하게 구할 수는 없어. 뭐 대칭돼 있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그래서 여기까지 해석만 딱 한 거고, 그 이유는 이제 정통적으로 값을 넣어가면서 푸는 게 맞아요. 알겠지? 고, 출발. 문제에서 요걸 만족하는 K의 최소값은 5다. 5까지는 요걸 만족하는데, 그치? 최소값은 5다. 최소값은 5다. 5일 때 만족한대. 6일 때도 만족한대. 7일 때도 만족한대. 맞아요? 최소값이 5예요. 그럼 4일 때는 만족하지 않는다, 이거네. 1, 2, 3, 4는 만족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T1과 T2에 대한 대소관계는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고요. 최소값이 5야. 요거를 만족하는 최소값이 5야.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작은 값 중에는 만족하는 애가 없다. 요거를 만족하는 K의 최소값이 5야. 그치? 는 요거를 만족하는 K 값은 제일 작은 게 5고 더 작은 거 중에는 없다. 오케이? 그래서 1 넣으면은 요 대소관계가, 그치? 2 넣으면은 요 대소관계가 몰라. 3 넣으면은 요 대소관계가 몰라. 4 넣으면 요 대소관계가 몰라. 근데 5 넣었더니 어떻게 된다고? 요게 만족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얘가 되도록 한번 설정해 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요건 선생님 뭘 의미하는데요 라고 하면은 T1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T1은 절대값 뭐예요? A1이에요. 이렇게. T2는 어떻게 되냐면은 절대값 A1 플러스 A2입니다. 이렇게. 근데 얘가 더 크거나 또는 같아요. 맞지? 그 의미적으로 해석만 잘하면 돼요. 초항이 얼마예요? 29예요. 29에다 뭘 더했더니 더 크거나 같아였다는 거는 A2라는 건 어떻다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야지 29에다가 뭘 더했을 때 더 크거나 같아지겠지. 이러한 행동이 언제까지 될 거냐면 T5까지 계속된다. 아마 T4를 쭉 써보잖아. 그럼 절대값 A1 더하기 A4까지 합이 T4인데, 그렇지? 여기도 역시 이 대소관계를 만족하려면 여기 있는 이 값이 계속 양수였을 거고, T5일 때도 역시 A1에다가 쭉 가서 A4에다가 A5만치 더했더니 더 크거나 같은 값이 발생됐으나 그 이후에 T6은 A1부터 A6까지 더했더니 어떻게 됐다? 더 작아졌다. 는 6번째 항부터 무슨 항이 발생돼요? 음수항이 발생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다. 됐지? 그럼 얘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첫 번째 항부터 쭉 가서 5번째 항까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지. 0보다 크거나 같은 항이 발생이 될 거고요. 그리고 6번째 항부터는 어떤 항이 0보다 작은 항이 발생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TN의 최소값은 11이에요 라고 했잖아. TN의 최소값은 11이에요 라고 했으니까 TN에 대한 최소값도 표현할 거고 TN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통해서 공차를 얼추 범위로 줄여놓고 TN의 최소값이 11이 되도록 공차를 결정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그치? 투스텝이어서 고난도라고 써있어서 그런가? 그치. 니네끼리 뭐 협의를 잘 했다며, 그치? 갈게요. A5는 초항 얼마에다가 29에다가 이거 어려워. 선생님 봐도 어렵다. 공차를 4개만큼 더했는데 요때까지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오고 다시 A6이라고 해서 얘는 29에다가 공차를 몇 개만큼 5개만큼 더했더니 0보다 작은 값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문제 잘 보면은 여기 있는 얘의 공차는 정수야. 그럼 얘를 통해서 이제 명확하게 구할 수 있으면 너무 좋고 못 구해도 뭐 어쩔 수 없고 표현 4D가 마이너스 29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그치? 그러면은 D값은 4, 7에 28, 마이너스 7점 뭐시기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다시 얘도 갑니다. 출발. 얘는 5D가 작아요. 마이너스 29보다 작아요. 다시 정리. 그럼 D값은 뭐보다 작냐면 마이너스 해줘. 5점 얼마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그럼 다시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5보다 작은 요 D값은 정수 D값은 누가
마이너스 7이거나 마이너스 6 두 개가 가능하네. 둘 중에 어떤 건지를 고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tn의 최소값이 11이에요 라는 걸 이용해서 접근합니다. 오케이? 그럼 그냥 가. 다 필요 없어. 무시해버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요. 만약에 d가 마이너스 7이었다면 가는 거야. 초항은 나와 있잖아. 누구라고? A1은 29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얘를 이용해서 SN을 뽑아보고 그 SN에 의해서 그 절대값 절대값 알파 n이 최소가 되게 하는 값이 11이 되도록 되는지 확인? 오케이? 확인. 다시 두 번째. D가 마이너스 6이에요. 그리고 초항이 29입니다. 그치? 얘를 이용해서 TN의 최소값이 29가 나오는지 확인. 태호야. 태호가 질문한 것 같은데, 위에 거일 것 같아? 아래 거일 것 같아? 나도 몰라. 그 둘 중에 하나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래 거 해볼까? 아래 거 해봅시다. 일단, 알파인이라는 식을 세울 거예요, 알파인. 알파인은. N. 알파인, 요거예요, 요거. N에다가 2 나눠요. 그리고 요거는 2A야. 얼마냐면은 60에다 58에다가 플러스 N-1 곱하기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됐지, 그치? 그래서 알파인을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 안쪽에 나눠지고 그럼 N 곱하기 얼마예요? 29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하기 N-1이에요. 여기? 정리 맞죠? 마무리. N 곱하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3n에다가 플러스 3? 32 고맙다. 플러스 30이다. 이렇게 생겼다. 그치? 얘가 알파인인데 알파인을 실제로 그려보잖아. 그치? 확인만 잘하면 돼. 그냥 이건 그려보잖아. 그럼 이렇게 생겼어요. 위로 볼록 이차함수 0,0 지나고 3분의 얼마? 32야. 이렇게? 맞지? 그럼 얘는 대충 10 더하기 얼마? 3분의 2입니다. 이거지. 그럼 봐봐. 얘가 알파인이라고 하면은 저기 나와 있는 절대값 알파인인 tn은 이렇게 생겼다고. 그치? 그럼 요 근방에서 요 값의 y 값으로 제일 작은 값이 발생될 거야. 그래서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t10이랑 t11 중에 더 작은 게 최소값이지 않을까? 그래서 t10을 구했더니 절대값 알파 10 넣어 얼마? 10 곱하기 10 넣었더니 얼마예요? 2예요. 얘는 t10이 얼마야? 20이구나. 맞지? t11은 뭐예요? 절대값 11 곱하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다. 오케이. 최소값 11이네. 그럼 여기 있는 y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게 누구야? 11이야. 이렇게. 그래서 아까 얘기한 요게 정답이야. 잘 뽑았네. 이렇게. 오케이? 어렵다. 한 판이나 한 판. 잘 정리해봐. 이것만 정리 잘 되잖아.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각각 절대값, 이 절대값 SN은 왜 나온 거야? 절대값 S10하고 T10을 구하는 거네. 요거 중요해요. 요거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여기 나오지 않았고, 요거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지금 한 거 잘 보면서 그래, 오케이. 분석할 때는 요 그래프로 가는 게 좀 편하고, 정확하게 수치를 구할 때는 내가 그렇게 했어? 안 했어? 그치? 수치를 구할 때는 저거 갖다 그래프 개형 갖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어서 정확하게 수치를 구할 때는 우리가 등차, 수열, 합 이런 거 이용해서 정확한 수치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잠깐 쉬었다 하자. 눈에 보자. 62번 가봅시다. 첫째 항이 A인 수열 AN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걸 만족한다. 공차가 3이다. B에는 각 항이 수열 AN에 각 항에서 4의 배수를 제외시킨 것을 가장 작은 것부터 크기수로 나열한 것이다. 오케이. B40은 175야. 오케이. 이걸 만족하는 모든 A의 값을 구해볼까? A는 자연수예요. 라고 되어있지, 그치? 가볼까요? 4의 배수를 제외한 게 요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거에서 저거에서 답!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가보는 거야, 일반적으로.
봐봐. AN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AN은. 초항은 A예요. 그리고 공차는 얼마냐면은 3입니다. 공차 3이야. 맞지? AN이 쫙 나열될 거 아니야? 쫙 나열됐다. 그럼 요거에서 BN을 뽑는 방법은 A1, A2 이렇게 나열될 건데 몰라. 막 나열될 건데 여기에서 4의 배수를 딱 제외해. 몇 개가 제외가 되겠지? 이렇게? 제외가 돼요. 제외가 되고 나머지를 다 BN에 대한 항으로 사용할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맞지? 이렇게 됐지. 근데 문제에서 B40이 175다 라고 하는 거는 175다 라고 하는 거는 요거에 AN의 일부를 썼는데 일부 쓴 거 중에 175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항 중에 뭐가 있어요? 175라는 항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되지 않을까요? 일단 처음 시작은 요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있는 AN의 A는 그치?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겠네. A에다가 공차 3을 몇 개 막 더했더니 175가 나와요 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역추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역추로 해볼까? 역추로? B40번째가 175예요 175다. 그치? 얘는 A 몇 번째 항인지는 몰라. 그치? 그 다시 그 전에 있는 항은 누가 되는 거예요? 170 얼마?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 있는 요 항을 일부 갖다 쓰는 게 얘잖아. 맞지? 요거예요. 그럼 172라고 되지 않을까? 근데 172는 4의 배수인가? 4의 배수지. 그치? 그러면은 BN에 대한 항으로 사용하지 않을 건데 AN에는 들어있는 항이에요. 172. 이 4의 배수. 그치? 다시 그 전 항은 또 누가 될 거냐면 3만큼 또 빼서 169가 될 텐데 얘는 4의 배수가 아닙니다. 그럼 실제로 여기는 요 항을 B40이라 쓰잖아. 거의 끝낼 수 있어요. 여기는 얘는 B39라고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치. 그럼 다시 가요. 그 전항은 누구냐면은 166이에요. 근데 얘는 4의 배수인가? 아니야. 그럼 얘는 뭐예요? B38이라고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전으로 갑니다. 3만큼 또 뺐더니 163이에요. 얘는 선생님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4의 배수가 아니지. 그래서 얘는 누구다? B37이다.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면 되냐면 B1까지 가면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럼 좀 물론 무리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그 뭉탱이를 놓고 이야기하면 되고, 그 하나만 더 전으로 한번 빠꾸해 봅시다. 하나만 더 전으로 가보면은 160이다. 얘는 4의 배수여서 BN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맞지? 그럼 얘를 통해서 B1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B1을 있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있는 항을 하나 빼고, 그치? 여기 있는 항이 쭉 나열된다. 또 여기 있는 이 항을 빼고 항이 쭉 나열된다 이거야. 맞지? 그럼 실제로 세 개의 당 하나씩 항들이 제외되고 BN으로 정의가 되는 거야 라고는 볼 수 있잖아. 그지? 그럼 봐보세요. 세 개의 항이 AN의 세 개의 항이 BN으로 인정이 되고 그 다음 나오는 AN은 그 제외될 거야. BN에서 또 세 개의 항이 인정되고 하나가 제외되고 세 개의 항이 하나가 인정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세 개의 항 당 AN에서는 네 개의 항들이 나열돼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되지 않을까요? 이해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일반항으로 쫙 전개해 놓고 푸는 문제가 아니어서 이렇게 인정하고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보세요. A1이 있고 A2가 있고 A3이 있고 A4가 있다. 일단 좀 써볼게요. 이해만 잘하면은 어렵지 않게 패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있다. 그렇지?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애들 중에 4의 배수는 제외하고 나머지를 BN으로 인정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얘가 4의 배수가 아니어서 B1으로 쓸 거고 얘는 4의 배수가 얘도 아니네? B2로 쓸 거고 얘는 B3으로 쓸 거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 있는 A4는 당연히 4의 배수가 될 거여서 소거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럼 다시 여기에는 뭐가? 다시 얘가 B4의 대응이 될 거고 B5의 대응이 될 거고 그 다음 B6의 대응이 될 거고 그 다음 또 제외될 거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쫙 가잖아? 쫙 가서 여기 멀리 있는 B39는 여기는 그치?
39는 요렇게 나열된다 치면 여기 있는 4개 항당 3개 항씩 4개 항당 3개 항씩 나열되니까 AN으로 따졌을 때는 총 몇 개의 항이 나열되어 있는 거냐면 몇 개의 항이에요? 3개씩 묶어서 13개가 나열되어 있으니까 AN은 4개씩 묶어서 13개가 나열되어 있지 않을까? 4 곱하기 13 52. 그래서 요거는 A 52번째 항이 여긴 얘의 대응이 되는 수다. 그리고 그 다음 A 53번째 항은 또 소거가 돼요. 맞지? 소거됐다. 그리고 맞지? 소거됐고 그 다음에 A 50 몇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은 여기 있는 B 40에 대응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요 구조가 지금 여기 역으로 쓰는 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누가 된다? 175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됐어요? 심플하게 일단 이렇게 표현했는데 얘가 정답은 아닙니다. 풀어보면 알겠지만 정답은 아니야. 봐봐. 그러니까 한번 다시 해볼게요. 다시. 그럼 여기 있는 54번째 항이 175예요. 라고 하면 A54는 공차가 3 초항 몰라요? A에다가 누구를 53개의 공차를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얘가 175야. 해서 A 값을 표현을 하나 할 수 있고, 근데 요게 아니야. 요게 아니라 대응되는 구조가 요 구조가 아니라 다르게 대응이 된다면 이라고 하는 건데 다르게 어떻게 대응되는지 다시 보여줄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여덟 번째 항, 이렇게 아홉 번째 항, 열 번째 항 이렇게 쫙 대응된다. 그치? 그럼 아까 전에는 여기 있는 A1이 B1과 똑같아서 얘가 B1인 경우 지금 고려한 게 요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긴 얘가 B1과 대응되는 경우야. 누구여서? A1이 4의 배수여서. 그럼 여긴 얘가 다시 뭐가 돼요? B2가 되지 않을까요? 여긴 얘가 뭐가 돼요? B3이 될 거고 4개 당 하나씩 제외될 거니까 넌 또 제외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긴 얘가 다시 누가 돼요? B 4가 될 거고 여긴 얘가 B5가 될 거예요. 이렇게? 여긴 얘가 B6이 될 거고요. 또 제외됩니다. 여긴 얘가 B7에 대응이 될 거야. 이렇게 대응된다 이거야. 그치? 그럼 요런 꼴로 먼저 소거가 되고 3개, 먼저 소거가 되고 3개 이렇게 대응되는 구조라 친다면 이렇게 대응되는 구조라 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럼 밑에 쫙 가갖고 저기는 B39는 뭐에 대응될 거냐면은 얘는 아까랑 똑같이 뭐에 A52에 대응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맞지? 맞아요? 4개 39번째 일 거고 그리고 A53은 다시 또 제외가 되겠네. 이렇게? 그리고 이 제외 A54가 뭐에 대응이 돼요? 얘 B40에 대응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다. 됐지? 그럼 요거에 대응되는 A1도 요거에 대응되는 A1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다. 똑같은 얘기 같나? 뒤에 소거되는 거 다시 그럼 얘를 한번 써보면은 요런 경우가 첫 번째고 지워버리고 다시 또 써볼게요. 지금 태호는 요거를 풀어서 열심히 막 끄덕이고 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안 풀었던 친구들은 대응 구조를 조금 잘 보면은 어렵지 않아요. 지금 밑에 써놓은 거는 뭐냐면은 여긴 얘가 B1에 대응이 되고 여긴 얘가 B2에 대응이 되고 얘가 B3에 대응이 되고 얘가 소거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럼 저기 쫙 가잖아? 쫙 가서 여긴 얘가 소거가 될 거고 맞지? 여기 있는 A53이 뭐에 대응이 된다? 여기 있는 B 얼마에 대응되냐? 39에 대응이 된다. 이렇게 잘라 먹고 그리고 여기 A54가 뭐에 대응이 돼요? B40에 대응이 됩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그지? 하는 건데 요거 보면은 A54라고 하는 게 그치? A54라고 하는 게 4의 배수가 안 됐네? 근데 다시 넘어와서 A1을 구했을 때 A1이 4의 배수여도 되고 4의 배수여서 소거돼도 되고
A1이라고 하는 게 4의 배수가 아니어서 인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A54가 175가 되게 하는 A 값을 일단 구한다. 첫 번째, 모든 자연수 A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요 대응 구조를 갖고 있도록 다시 A 값을 설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요 대응 구조를 갖고 있도록 A1 값을 다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근데 네. A53이 B39예요. 잘라 먹어. 51. no. 다시. 자, 갔어. 52. 51이에요, 51. 그럼 얘가 53이겠네. 이렇게. 야, 선생님 혼자 하면 안 돼요. 51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대응된 순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고. 순서에 따라서. 4개씩 끊어서, 거기 안에 BN이 3개씩 들어있어. 4개씩 끊어서 3개씩 들어있어. 4개씩 끊어서 3개씩 들어있어. 맞지? 그러면은 A52는 여기 4개 항이 마지막에 39번째 항까지 포함된 4번 여기 항에 A52가 있을 텐데 이렇게 A52가 4의 배수여서 B에 대응이 안 되는 경우예요. 마지막 게 대응이 안 되는 경우, 얘는 첫 번째 게 대응이 안 되는 경우, 마지막 게 대응이 안 되는 경우야. 그렇지? 그럼 여기 있는 A52는 4의 배수여서 대응이 되지 않아. A53이 40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오케이? 얘는 A54가 B4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르네. 여기 있는 얘는 A53이 40, 얘는 얼마가 되도록 175가 되도록 고르면 되고, 위엔 얘는 A54가 175가 되도록 A 값을 고르면은 만족한 A 값이 2개 나오겠다. 오케이? 근데 요거 말고 또 있지 않아? 또 있지. 이렇게 했을 때는, 야, 이게 봐봐. 수를, 공차가 3인 수를 쭉 나열했을 때, 4개당 하나씩 4의 배수가 된다고. 3을 4번 더하면은 4의 배수 다시 발생되니까. 그럼 어떻게도 구성이 될 수 있냐면, 이렇게도 구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얘가 B1이야. 근데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얘가 B2고, 얘가 B3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지? 그러면은 요 다음에도 똑같이 여기 B4고 얘 포함 안 돼. 4의 배수거든. 얘 B5고 B6이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쭉 간다. 쫙 대응이 돼. 그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를 풀어본 친구들은 알 텐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뭐 있고 너 안 되고 그리고 얘는 얘도 B39야. 이렇게 될 거예요. 38.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B40이 또 대응이 됩니다. 요거는 마치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결과를 구하는 거여서 상관이 전혀 없어요. 선생님 또 그럼 요거 말고 또 있지 않아요? 또 있지. 얘가 4의 배수가 맨 앞에 맨 뒤에 포함된 경우를 얘기한 거고, 두 번째 포함된 경우니까 세 번째 포함된 경우도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요것도 막 구하잖아? 그럼 요 상황까지는 뭐 순서가 좀 달라지겠지만 여기도 얘가 뭐예요? 140이에요. 140. 그래서 케이스를 나누자면은 여기 있는 요 경우가 다 똑같습니다. 쫙 똑같고, 그리고 요 경우랑 요렇게 첫 번째 바로 대응이 되지 않아서 54번째 대응되는 경우랑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역으로도 표현해보고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 써봐야 돼. 써봐. 4개씩 써보고 안 되네? 빼. 써보고 빼. 안 돼. 안 돼?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4개 써보고 빼 이렇게.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풀어봤으면 이해가 잘 됐을 텐데 하얀 종이가 너무 많아서 마음이 아프다. 선생님이 전에 뭐라고 했냐면 함수가 나오잖아, 그치? 태호는 다른 거는 잘 풀었는데 요것만 좀 그런 것 같고, 그치? 이거 뭐냐면 이거에 어떤 함수가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고 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봐볼까? 이게 y는 fx야. fx
이거 y는 gx예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친구들 원래 있을 텐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요거야. fx랑 gx라는 식이 막 쫙 나와 있다. 뭐 4차식, 뭐 3차식 있더라도 상관이 없고 x 값의 차이를 간격을 일정하게 해서 이렇게 쫙 선분을 그었을 때, 그치? 이 선분의 길이를 하나의 항으로 칠 거야. 너가 L1이야. 너가 L2고, 너가 L3이고, 너가 L4야. 라고 이렇게 한다면 Ln이 나타내는 요 수열은 뭐냐면 요거예요. Fn에서 Gn을 뺀 게 Ln입니다. 근데 Fn에서 Gn을 딱 뺐더니 요게 1차식이야? 그럼 얘 뭐라는 거야? 등차 수열 이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Fn, Ln, 뭐 Gn, Fn, Gn 말 할 필요 없이 fx-gx라는 요 식을 구했을 때 나오는 요 결과식이 오케이 얘는 1차 그럼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하자 이거야. 이렇게 막 해석하지 말고 이렇게 인정하자. 막 이렇게 가자 이거예요. 그럼 가볼까 문제에서 50번 마지막 등차 수열 마지막 문제다. 여기는 저 3,7이랑 6,11이라는 요 점이 있어요. 요 직선에. 뭐 대충 한번 해볼게요. 쭉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쭉 이렇게 생겼다. 쭉 이렇게 생겼다. 얘가 y는 3분의 4x 플러스 3이야. 누가 R는 소리 자꾸 내지? 잠꼬대 하나? 아니지? y는 3분의 1x 플러스 1이에요. 뭐 문제가 좀 이상해서 선생님들 물어본 거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일단 점 찍어보면 3,7이래. 이렇게. 점 찍어봤더니 얘는 6,11이에요.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치? 3 넣었더니 얘는 3,2야. 얘 3,2예요. 6 넣었더니 6,3이에요. 얘는 6,3이다. 그래서 됐다 이거다.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여기 사이에 7등분을 해서 오케이 그거 이 선분 말고 동일한 등분을 해서 7등분을 해서 여기 있는 얘를 순서대로 L1, L2, L3 막 간다 이거야. 너가 L1 너가 L2 너가 L3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쭉 가서 너가 L7까지 가겠다 이거예요. 근데 얘는 뭐야? 얘는 y값의 차를 두고 그 길이를 하나의 수열로 놓을 거니까 3분의 4x 플러스 3에다가 y값의 차지 뭘 뺐더니 3분의 1 x 플러스 1을 딱 뺐더니 계산할 필요 없고 얘는 그냥 1차식이지 1차식.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파란색 직선인 L1, L2, L7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등차 수열이 된다 이거다.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 L1부터 L7까지 등차 수열 합을 구하래. 오케이? 그럼 출발. 이거네. L1 더하기 L2 더하기 쭉 가서 L7까지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7개 항이 있는데 2개씩 쌍을 이루고 그거에 대한 합은 L1 플러스 L7과 같은데 L1 더하기 L7 구하기가 짜증나. 그래서 이렇게 하지. 얘는 전체적으로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있는 L1과 여기 있는 L7을 더한 결과는, 그치? 여기 있는 L0와 여기 있는 L8을 더한 결과랑도 똑같지 않을까요? 근데 L0는 요 Y값의 차여서 얼마예요? 5예요, 5. L8은 얼마야? Y값의 차니까 8이에요, 8. 이렇게 생겼지,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L1 더하기 L7은 5 플러스 8과 동일합니다. 집어넣고 계산하면 정답이에요. 이렇게. 12예요. 등비수열 19번입니다. A랑 B는 같지는 않습니다. 라고 돼 있고 6, 2분의 A제곱 2B가 6이랑 2분의 A제곱이랑 2B가 얘는 등차 수열 이룬다. 등차 수열이야. 이렇게 생겼고 다시 A 플러스 3, B, A 플러스 3, B 그리고 2는 등비 수열을 이룬다 이거예요. 등비 수열을 이룬다 이랬습니다. 그치? 없어 3개 항이 등차 등비
오케이. 위에 있는 얘는 뭐 하는 거야? 등차 중앙 이용하는 거야. 가운데 한 2배 한 게 a제곱은 옆에 있는 거 2개 더하면 똑같아요. 2b 더하기 6과 같습니다. 그렇지? 요거를 2차 관계식이라고 하고요. 등비수열 요거 제곱한 게 얘 곱하기 얘랑 똑같아요. 그래서 b제곱은 얼마? 2 곱하기 a 플러스 3이랑 똑같아요. 다시 정리해봤더니 2a 플러스 6과 같아요. 얘도 2차 관계식이야. 2개 연립하면은 a, b 값 무조건 나와. 고민할 게 없어요. 맞지? 그래서 a, b 값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구하려고 딱 봤더니 야 이거 대칭된 구조를 갖고 있네. a랑 b랑 자리 바꿨더니 똑같은 모양이 나왔네? 그치? 그래서 2차 관계식이 나왔으니까 뭐 또는 대칭된 구조가 나왔으니까 필요 없고 2차 관계식이 나왔으니까 a, b를 각각 구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지? 요거는 1차 관계식 뽑으세요. 요게 방정식적 관점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값을 구하려면 1차 관계식 만들어야 돼. 어? 그럼 어떻게 해요? 2개 빼. 빼자. 밑에 거 빼. 이렇게. 그럼 오케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6 속어. 뺐더니 마이너스 2로 묶어서 a 마이너스 b예요. 이렇게 넘겨. 넘겨. a 마이너스 b가 0 될 수 없으니까 a랑 b랑 같지 않으니까 a 마이너스 b 나눠버려. 그럼 뭐예요?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됐다. 이렇게. 나는 a, b가 뭐 굳이 막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1차 관계식을 여기다 집어넣고 뭐 값을 구해도 물론 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만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b제곱이 얼마게 물어봤으니까 오케이 a제곱 얘래 b제곱은 얘래. 그래서 2b 더하기 6에다가 플러스 2a 더하기 6에 대한 값이 얼마인지만 알면 돼. 그치? 2로 묶었잖아? 이 묶었더니 a 플러스 b 묶이고요. 뒤에 12가 남았단 말이야. 요거가 얼마인지 알면 되는데 a 플러스 b가 아까 전에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12가 얘에 대한 연산 결과다. a, b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칭된 구조의 대칭된 관계식의 대칭된 결과를 찾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지. 뭐 이건 그냥 방정식 이야기야. 방정식. 21번. 일단 이렇게 돼 있으면 말도 안 되는 거지. 두 자리 자연수 중 서로 다른 4개의 수를 작은 것부터 딱 나열했더니 얘가 등비수열이야. 이걸 어떻게 찾냐, 그지? 못 찾지? 찾을 수 있어요. 공비가 자연수라고 해서. 공비가 유리수라고만 돼 있어도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수꼴로 표현돼서 굉장히 어려운데 너무너무 고마운 거는 공비가 자연수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구성되어 있는 4개의 숫자는 하나, 둘, 셋, 4개의 숫자는 두 자리 자연수인데 공비가 자연수야. 오케이? 가고 어떻게 노가다. 오케이. 그럼 뭐를 분류의 기준으로 놓을 거냐면은 뭐 10을 놓을까? 첫째 항을? 이런 거 말도 안 되지. 공비가 자연수라 했으니까 R이 얼마인 경우 2인 경우부터 시작하는 거야. R이 2인 경우 이렇게 다 찾을 거야. 10, 20, 40, 80. 오케이, 하나 찾았다. 그렇지? 어제 효리랑 해본 결과 몇 개가 안 돼서 그냥 다 할 거예요. 그 다음은 11이 있어요. 그럼 22, 그리고 얘는 44, 얘는 88. 오케이. 두 자리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는 2개의 수열은 찾았고, 또 그 다음 또 가. 12야. 얘 24고요. 해줘. 48, 96 요거예요. 예, 더 커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에이, 스톱, 끝. 공비가 2인 거 다 찾았다. 그럼 공비가 3인 걸로 한번 넘어가 볼까? 그럼 당연히 제일 작은 속도 시작하겠지. 10, 그리고 얼마? 30, 그리고 얼마? 90, 그리고 270. 말도 안 되지. 그래서 가능한 건 뭐밖에 없냐면 3개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서 합이 제일 큰 걸 찾아볼까? 라고 하면 당연히 큰 숫자를 더한 게 제일 크겠지. 이거 더한 게 답입니다. 노가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공비가 자연수라고 써 있어서 그래요. 알겠지? 공비가 유리수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케이? 다음 24번 갑니다. 출발. 24번 첫째 항이 1, 공비가 2인 등비수열 AN에서 수열 요거의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골라볼까? 이거예요.
24번 가보자. 첫째 항 1, 공비가 2인 등비수열. 이거 너무 깔끔해요. 첫째 항은 1, 공비가 2인 등비수열에서. 그렇지. 뭐 이상한 게 막 써있는데, 세배 AN이에요. 세배 AN. 세배 AN.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에요. 요거를, 내 맘이야. 그냥 귀찮잖아. 그냥 BN이라고 두자. 등비수열을 두 개를, 등비수열, 몰라. 얘랑 얘는 분명히 다른 등비수열이에요. 그치? 다른 등비수열인데 두 개를 빼거나 더하잖아? 그럼 얘 무조건 등비수열이야. R이 같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일반항을 세우는 게 제일 편해요. 어렵게 가지 말자. A에는 일반항이 1 곱하기 R에 n-1승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 맞지, 그치? 그럼 A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선생님 다른 수열이야 이렇게 소개했는데 뭐예요? 2의 n승이야. 이렇게 보면 돼. 집어넣어 그냥. 집어넣더니 얘는 BN 구하는 거 BN. 요 수열에 대해서 파악하고 싶대. 얘는 누구냐면은 3 곱하기 2의 n-1승이라고 하면 될 거고 빼기 an 플러스 1은 요건데? 그치? 얘 지수 맞춰볼까? 그랬더니 뭐가 되냐면 2 곱하기 2의 n-1승이에요. 요게 뭐 2의 n승이니까 이렇게 썼다. 정리해보잖아. 2의 n-1승이 3개 있는데 2개 뺐으니까 결국에는 2의 n-1승이 하나밖에 안 남아. 요게 누구냐면 저기 있는 BN이라는 수열이에요. 그치? 요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요 등비 수열의 합이지. B1 더하기 B2 더하기 쭉 가서 B10까지 구해봐. 등비 수열의 합 연산하면 정답입니다. 오케이. 다시 가요. 32번.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냐? (32번) 수열 A에는 등비 수열이고 첫째 항부터 3항까지 합이 26이다. 오케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요걸 나타낼 때 A 플러스 B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천천히 32번 갑니다. 첫째 항부터 3항까지 합이 26이다. 그냥 씁시다.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A에는 완벽한 등비 수열이야. 등비 완벽해요. 완벽한 등비 수열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완벽한 등비 수열에 의해서 첫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이 일단 26이다 했으니까 표현만 합시다. 표현만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이라고 하면 얘는 26이래.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다시 그 다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쫙 보였더니 첫 번째 항부터 쭉 가서 n번째 항까지 합인 SN을 딱 보였더니 그치? 이거는 선생님이 전에 막 계속 얘기했던 거 완벽한 등비 수열에서 찾은 부분합은 어떤 꼴이냐면은 K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K 형태를 띱니다. 그치? 한마디로 R의 n승 앞에 있는 요 상수값하고 뒤에 있는 게 무조건 똑같아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요 SN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지? 1 곱하기 A n승 마이너스 플러스 B예요.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얘가 완벽한 등비 수열에서 분명히 뽑은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누구여야 돼요?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이렇게. 그렇지? 그럼 일단 첫 번째 SN을 구했습니다. SN은 누가 될 거냐면은 A n승 마이너스 1이구나. 그렇지? 전에 했던 거 잘 되네요. 봐봐. 그럼 요걸 통해서 AN의 공비를 찾아봤더니 공비가 얼마냐면 A예요. A. 그리고 초항을 찾아봤더니 A1이지. 그게 누구예요? 1을 넣은 결과니까 A-1이야.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그럼 요걸 이용해서 재구성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은 그냥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재구성 해볼까? A로 다 표현했잖아. 얘도 A 표현됐으니까 다 바꿔 집어넣어요. 집어넣어. 넣었더니 여긴 얘예요. 얘. A가 A-1이잖아. 그래서 얘는 A-1 플러스 A 더 R 더 그래서 얘는 A-1 곱하기 A 플러스 A 더 R 더 제곱이지. 그치? 그래서 뭐예요? A-1 곱하기 A의 제곱이다. 얘가 연산 결과 26이 나와야 되고 이쁘게 정리. A-1을 묶었더니 1 더하기 A 더하기 A 제곱이 얼마? 26 나와야 되는데 요 전개하잖아.
전기한 결과가 A 3승 마이너스 1이에요. 얘가 26 나오도록 결정하세요. 요거네. 그래서 A 3승이 얼마가 되면 되고 27 되면 되고 그걸 만족하는 A 값은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3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공비도 구했고 초항도 구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된 거다. 오케이. 다시 넘어갑니다. 35번. 여기는 기울기야, 기울기. 일단 뭐 지수함수 뭐 그런 거 안 그려. 안 그리고 이 직선만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k라는 직선을 쫙 갖다 그리잖아. 그럼 이렇게 생겼죠. 몰라. 이렇게 생겼다. 얘가 누구냐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k예요. 일단 최초로는 선생님은 여기 있는 요 점 x절편을 구해보면 x절편은 2k야. y절편은 궁금하지 않아. 일단은 이렇게만 한번 해볼게요. 근데 문제에서 선생님 기울기에 포인트를 두고 이야기할 거야 라고 했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점에서 다른 점으로 이동할 때 기본 값으로, 기본 값이야. x 값이 이만큼 감소하잖아. 이렇게 그 y 값은 이만큼 커져요. 그렇지? 그 기본 값 이 도형에서는 1대 2대 루트 5의 비를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에 나오는 도형이야. 맞지? 근데 문제에서 여기 있는 C부터 D까지, 여기는 요점부터 C까지 요 거리를 딱 측정했더니 C, 요 거리가 4루트 5래. 이렇게? 그럼 얘가 4루트 5니까 너는 8만큼 감소했고 4만큼 증가했구나.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점을 얼추 찍을 수 있어요. 너는 8만큼 감소했고요. 너는 4만큼 증가했구나. 너가 4루트 2여서, 4루트 5여서. 시점 좌표는 얼마가 되냐면 2k-8,4라고 표현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지, 그치? 보자. 근데 여긴 얘는 어떤 함수 위에 있는 점이냐면 요 C는 Y는 2에 3분의 X승 위에 있는 요 점이지? 그래서 일단 뭐 K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지? 구하자. 구했더니 얘 대입함 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 4는 2에 몰라 3분의 2k-8승인데 얘가 4가 되려면 너가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그래서 2k-8이 6돼야 되고요. 2k가 얼마? 14가 돼야 되고 만족하는 k 값은 7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된 거다. 오케이? 나머지는 요거 말고는 잘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년 2000 빼고 20년부터 초에 넣는 거예요. 초에 넣나. 초에 넣었더니 얼마를 넣었어요? 100만 원을. 지금 하얀색은 자밀이야, 자밀이. 그치?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1년마다 복리로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이 되고 매년 초에 100만 원씩 적립하고 29년 말에 대한 원리 합계가 필요한 거야. 그치? 그럼 갑니다. 이거지. 21년 초가 됐어요. 21년 초야. 지금 초를 쓰는 거예요, 초를. 그치? 그 1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한번 붙어요. 2% 이자가 한번 붙는다. 그래서 100 곱하기 1.02가 될 거고, 적립을 또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겠지. 일단 형태가 파악이 되고 규칙이 파악됐으면은 스톱이야, 스톱. 쫙 가. 쭉 가서 29년이야. 얘 지금 쓰는 건 다 초예요, 초. 29년이 되잖아. 그러면은 처음에 넣었던 요 돈은 21년이 되니까 이자가 한 번 붙고 29년 초가 되니까 이자가 한 번 또 9번 붙겠지, 그치? 그래서 1.02의 9승이에요. 그 전에 넣었던 거는 이자가 한 번 붙어서 1.02의 8승이 될 거고 요때 돈을 또 넣을 거 아니야. 100 이렇게 했다. 그치? 근데 얘가 29년 말이 되잖아? 맞지? 그러면은 횟수로는 1년이 지난 거야. 오케이. 29년 말이 딱 되잖아. 그럼 29년 말이 됐어요. 이게 30년이라고 쓸게요. 29년 말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자가 한 번씩 붙어. 그냥 돈을 새로 넣지는 않아. 이자만 붙어. 100에다가 1.02에 몇 승이야? 10승이야. 쭉쭉쭉 가서 얘는 100에다가 1.02라고 하는 게 자밀이가 29년 말의 원리합계 얘네의 총합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써놓을게요. 오케이? 그럼 이제 진우 한번 봐볼까? 진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매년 말에 100만 원씩 적립을 할 거예요. 그럼 얘는 요때 넣는 게 아니지. 매년 말에 넣을 거니까 요때 100만 원 넣습니다. 맞지? 그러고 21년 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21년 말이 되잖아? 말이 되면은 얼마? 이자가 한번 붙는다 이거야. 그리고 요때 돈을 또 넣을 거예요. 100만 원을. 이렇게. 맞지? 28년 말이 되잖아. 봐봐. 21년 말에 요거예요. 그치? 그럼 28년 말이 되잖아. 그럼 뭐냐면 1.02의 8승에다가 어떻게 또 100만 원은 28년 말에 넣습니다. 그치? 29년 말에 원리합계를 찾아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맞지? 지금 맞게 하고 있지? 맞지? 29년 말에 원리합계를 찾아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29년 말에는 그치? 지금 29년 말까지 돈을 넣을 거야 이게 아니야. 맞지? 많으니까 29년 말에 현재 내 통장에 있는 원리합계 이자 플러스 원금에 대한 합이 얼마야? 라고 하는 건데 29년 말에는 얘는 돈을 또 넣지 않을까요? 그치? 돈을 넣었다가 빼는 게 아니라 그 상태를 확인하는 거니까 이때는 29년 말이 되잖아? 이자가 한번 붙어요. 이렇게 9승 쭈쭈쭈 가서 얘도 이자가 한번 붙어서 1.02가 될 거고 얘는 또 29년 말에는 100만 원을 또 넣어요. 요게 29년 말의 진후에 대한 원리합계가 되는 거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얘랑 얘 뭘 구해봐야 원리합계 차를 구해봐 라고 했으니까 두 개에 대한 차가 얼마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거 했는데 네? 1.9의 구성을 어떻게 해야 돼? 구승을 하지 않아요. 얘도 어떻게 하냐면 항이 몇 개가 쌓여있냐면 10개가 쌓여있잖아. 등비 수열의 합이라 해서 얘는 R-1분의 0. 요거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이 100 곱하기 1.0이고 그치? 에다가 R의 항의 개수승이니까 요거에 10승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저 누구야? 자밀이. 그 얘는 뭐예요? 원리합계 똑같이 하면은 R-1분의 1.02 마이너스 1분의 얘나 초항이 얼마? 얘는 100이야. 그리고 R 얼마? 1.02에 항의 개수승 마이너스 1이어서 구승이 필요가 없습니다. 등비 지금 구승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는 요때 돈을 넣은 거를 계산 안 하고 했을 때는 구승이 되는데 얘는 완료 시점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중간 점검을 한 거잖아. 계속 넣을 거야. 근데 29년 말에는 어떻게? 라고 물어본 거니까 100만 원 넣은 상태에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이게 50번입니다. 가봅시다. 19년 초에요. 지금 쓰는 거는 다 초를 쓰는 거야? 19년 초다. 10년 동안 저 적금을 유지할 거야. 그렇지? 그럼 봅시다. 19년부터 10년 동안 적금을 유지하면은 내가 돈을 언제 뽑으면 될까? 그러지 마. 야, 1년부터 10년 동안 할 거면은 10년에 돈을 뽑겠지? 10년 말에? 1년 초부터 10년 말까지가 딱 10년이잖아. 그치? 그치? 그럼 이렇게 뭐 0년부터는 9년 말까지겠지? 그럼 9년부터는 8년 말까지겠지. 그래야 10년인 거야. 횟수로 10년이 되는 거예요. 왜? 야, 1년 초야. 1년 초부터 10년 동안이잖아, 그치? 그 돈을 10번 넣을 거고, 10년 동안 이렇게 적금을 유지하려면, 10년 말에 돈을 뽑으면 딱 횟수로 10년이 돼서 돈을 뽑는 거잖아, 그치? 맞지? 우리 함께 하고 있어요. 이거지, 그치? 그럼 봐봐. 0년 초부터는, 요것 때문에 지금 다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 0년 초부터는 9년 말까지 해야지 딱 10년인 거야. 이렇게? 그럼 9년 초부터는 1년 전씩 막 돌아가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8년 말까지 해야지 딱 10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지?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10년 동안은 100만원씩 매년 돈을 넣을 거고, 그때는 연이율이 2%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치? 그럼 갑시다, 출발! 봐봐, 19년 초에 100만원을 넣습니다. 20년 초가 되잖아? 그럼 이자가 한번 붙어요. 100 곱하기 1.02에 1승이라고 될 거고, 이때 돈을 또 넣습니다. 21년이 되잖아? 22년 되잖아? 이사 쫙 되잖아, 그치? 그리고 28년 초가
2자가 되잖아? 그럼 돈을 마지막으로 딱 낼 거야. 그치? 그러면 봐봐. 여기서부터 횟수로 한 번, 두 번 쭉 가서 얘가 10번째 돈을 넣는 거니까 100 곱하기 얼마예요? 1.02에 9승. 이자가 붙을 거고 맨 마지막에 이때 돈을 한 번 더 넣어서 총 10번을 넣는 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됐지? 오케이? 그럼 봐봐. 얘가 28년 초에 돈을 넣으면 10년이 된 게 아니야. 28년 말이 돼야지 10년이 딱 된 거예요. 그치? 그래서 29년도에 29년 초에 초라고 쓸게. 29년 초가 딱 되잖아? 그럼 10년이 딱 된 거야. 그래서 돈을 이때 뽑겠지? 근데 뽑지 않는데 29년 초가 됐을 때는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의 10승에다가 100 곱하기 1.02라고 될 거고요. 여기 있는 요 금액이 뭐가 된다고? 10년 동안 내가 적금을 열심히 넣었고 원리합계가 요 금액인 거야. 맞지? 그리고 문제가 뭐라고 했어? 더 이상 추가로 적금을 하지 않아도 유지를 한다면은 연이율 3%로 1년마다 복리 계산해 준대. 30년 말에는 금액이 어떻게 되게? 라고 한 거지, 그치? 30년 말에는. 그럼 봐봐. 29년 초에요. 그럼 29년 말이 되잖아? 그럼 요 덩어리의 값을 뭐 S라고 합시다. S. 귀찮아, S. 그치? 그럼 3% 이자를 붙여준다 이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S 곱하기 1.03이에요. 그리고 30년 말이 되잖아, 그치? 그럼 얼마예요? S에다가 1.03에 제곱을 이렇게 곱해서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치? 그럼 우리 필요한 게 뭐예요? S를 구합니다. S는 어떻게 구하지? 등비수열의 합으로 S를 구합니다. 그래서 R-1분의 초항 100 곱하기 1.02에다가 R 1.02에 항의 개수승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S를 구하고 여기에다가 1.03의 제곱인 1.06을 곱하면 되지 않을까요? 1.06을 곱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다. 뭐 어렵지 않았지, 그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연도수가 자꾸 헷갈려서 아마 그랬을 거로 선생님이 예상이 되고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가볼게요. 20년 1월 지금 쓰는 건 다 초예요. 초 5만원 적립했는데 4년 동안. 그치? 5만원 적립했어요. 그럼 20년 2월 초에는 몇 프로 이자야? 0.05%? 야이씨. 0.05% 이자를 붙인다. 그래서 1.005 이렇게 이자가 붙었고 예원아? 5만원을 또 넣었대. 이렇게. 맞지? 이렇게 붙여나간다. 이거지. 언제까지 붙인다는 거야? 4년 동안 한다. 근데 그게 아니고 22년 1월 초부터는 여유자금이 생겨서 5만원을 더 적립하겠다. 요거잖아, 그치?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요거부터는 계속 가. 쫙 가서 언제까지냐면은 21년 이거 21년 12월이 되잖아? 그럼 요때가 딱 24번째 돈을 다 졸린다 안 된다 24번째 돈을 넣는 거예요. 요때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어. 계속 유지할 거고 한 번 넣었을 때는 이자가 안 붙고 두 번 넣었을 때는 이자가 한 번 붙고 24번째 넣을 때는 이자가 몇 번 붙냐면 23번 붙습니다. 왜 23번이에요? 이렇게 이때 5만원을 또 넣겠지? 근데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22년 1월부터는 그렇게 넣지 않을 거야. 어떻게 넣는데? 5만원을 더 추가 적립하겠다. 10만원씩 넣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지? 10만원씩 넣겠다. 요거잖아. 그럼 요거를 뭐 여러 가지 생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지만 거기는 조건에 맞춰서 하려면은 10만원을 놓고 계산하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냥 5만원씩 눈을 크게 뜨십시오. 5만원씩 추가 적립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5만원씩 넣는 거는 그냥 유지한다. 5만원 추가 적립하는 게 뭔 상관이야? 이거 안 할 거야. 그냥 5만원씩 쫙 넣을 거야 나는. 그래서 5만원씩 계속 넣을 거예요. 얼마 1.005에 몇 승이냐면 24승이 될 거고 이거 5만원 넣을 거야. 5만원 넣은 거야 5만원. 10만원 넣은 게 아니라 5만원 넣었어요. 오케이? 이런 걸로 쫙 가갖고 언제 4년간 할 거니까 24년이지 23년
12월에 마지막 돈을 넣을 거고 초에, 그리고 24년 1월이 되면 종료입니다. 이렇게. 맞지? 그러면은 24년 1월이 되면은 위에 있는 거에 대한 이자는 몇 번 묻냐면 48번 붙어요. 그래서 선생님 추가 적립하는 거 안 했잖아요. 이렇게 하겠지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5에 1.005의 1승이라고 될 거니까 요거까지가 일단 추가 적립을 하지 않고 그냥 계산했을 때에 대한 원리합계야. 그치? 근데 문제는 22년부터 5만원씩 추가 적립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걔를 따로 계산하자 이거다. 새로 시작하는 거야. 세팅을 다시 하는 거지. 다 잊어버려. 이렇게 쫙 잊어버리고, 오케이, 나는 5만원 넣을 게 아니야. 5만원 넣는 거에다가 추가 적립을 할 거니까 이때부터 5만원을 다시 넣어서 얘에 대한 원리합계를 또 더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뜹시다. 눈을 크게 뜹시다. 지금 여기서 보잖아, 그치? 그러면은 3-4명이 좀 이러고 있어. 왜 나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선생님 사진을 찍어둘까? 왜 선생님한테 그런 이상한 모습을 자꾸 보여주니? 여기 5만원 넣는 거예요. 새로 세팅해서 5만원 넣는 거야. 그러면 한 번이 지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자 한 번 붙습니다. 이렇게. 이때 돈을 한 번 더 넣겠지. 이렇게 해서 동일한 2년 동안 시행을 할 거고, 2년 동안 시행한 결과 처음에 넣었던 거는 1.005에 몇 승이에요? 24승이 될 거고, 맨 마지막에는 1.005에 대한 이자가 한 번 붙습니다 라고 해서 얘가 추가 적립해서 쌓인 원리합계, 그냥 진행했을 때 원리합계, 그 두 개에 대한 합이 추가 적립과 그냥 했던 거에 대한 총합이야. 이 두 개에 대한 합이 정답이에요.